고성희의 지저분한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딱 3명. 그 사실을 알고서도 모른 척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 그 셋 중 한 사람이 김다정이었는데요.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정말로 자기 귀로 들은 것 같았습니다. 쿵. 가슴 안쪽 어딘가가 툭 하고 끊어져 나간 느낌. 숨이 한 번에 턱 막히면서 손끝부터 싸늘해졌습니다. 병원 대기실 한쪽, 오후 진료가 몰리는 시간이어서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번호를 부르는 전광판 소리, 환자분 들어오세요 하는 간호사의 목소리, 아이 울음, 휠체어 끌리는 바퀴 소리까지 뒤섞여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들 중 어느 것도 다정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한 장면만 또렷하게 확대되는 느낌이었어요. 한 여자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허리 부분이 잘록하게 잡힌 맞춤 코트, 무릎까지 떨어지는 단정한 기장, 구두 굽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딱 품이 있어 보이는 정도, 어깨 아래로 떨어지는 단정한 웨이브 머리, 살짝 볼륨이 들어간 앞머리, 손목에는 익숙한 로고의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고 그리고 그 얼굴. 화장과 세월이 겹겹이 칠해져 있었지만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 눈꼬리의 날카로운 각도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고미숙. 입안에서 오래 굳어있던 이름이 침 한 번 삼키기도 전에 먼저 떠올랐습니다. 김다정은 종이컵을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든 옷이 바뀌든 어떤 사람은 눈과 입 주변에 살아있는 습관이 안 바뀐다는 걸 그 순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죠. 설마. 아니야. 설마 진짜냐?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 부정이 오갔는데 눈은 이미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옆에서 진료표를 들여다보던 이지혁이 엄마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무슨 농담이라도 섞었을 텐데 오늘은 정말로 다정의 얼굴빛이 이상했습니다. 피가 싹 빠져나간 사람처럼 입술이 하얘져 있었거든요. 다정은 간신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아니야 잠깐 옛날 아는 사람 닮은 것 같아서 그랬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선은 이미 그 여자와 여자 옆에 서 있는 남자에게로 가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입구 쪽에서 뭔가를 확인하던 그 남자. 넥타이 매무새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익숙한 옆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성재잖아. 이지혁이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른 것 같은 기운에 고개를 들었던 박성재는 이내 눈에 익은 얼굴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야, 지혁아. 여기서 뭐하냐? 아무리 회사 본부장이고 뭐고 해도 대학 때부터 입에 붙은 말투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 박성재. 너는 또 뭐냐? 병원에서 양복 입고 기어 나오고. 둘은 자연스럽게 반말로 받아쳤습니다. 병원 특유의 살짝 눌린 공기 속에서도 두 남자의 가벼운 농담 덕분에 잠깐 공기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재 옆에 서 있던 여자가 그제야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혁씨. 부드럽지만 자신감 가득한 웃음이었고 말투에도 특유의 사람 많이 상대해본 사람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교수님 있다길래 상담 한번 받아보러 왔어요. 그녀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도 들으라는 듯 살짝 밝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성재 말로는 지혁씨가 그 교수님이랑도 잘 아는 사이라면서요? 이지혁이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네. 뭐 병원에서 같이 뵙는 선배님이시긴 한데요. 저는 이지혁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예쁘게 올라갔지만 눈동자는 여유롭게 상대를 훑고 있었습니다. 난 고성이에요. 성재 엄마고 재단 이사장이고요. 이사장. 김다정은 그 말이 참 멀게 들렸습니다. 고향에서 다방 앞 의자에 앉아 밤마다 담배 피우던 소녀, 골목마다 술집 전단지 들고 뛰어다니던 20살짜리, 밤 기차 끊긴 역 앞에서 남자 손 붙잡고 실랑이 하던 그 애의 입에서 이사장이라는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굴러나오는 게 너무도 어색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쳐 입은 것 같았달까요? 그래서였을까요? 가슴에서 먼저 끓어오르는 감정이 이성을 제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이 먼저
툭 튀어나왔습니다. 미숙이 맞네. 순간 시간 전체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성희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그러나 선명하게 번쩍하고 흔들렸고 바로 다음 순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미소를 올렸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분명히 방어 태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켰다. 기억하는구나.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눈에 그런 문장들이 스쳐 지나가는 게 다정에게는 훤히 보였습니다. 옆에서 상황을 눈치챈 이지혁이 놀란 얼굴로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김다정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 죄송해요, 이사장님. 옛날 동창이랑 너무 닮아서. 웃음 섞인 말투로 대충 얼버무렸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 보네요. 고성희는 짧게 웃으며 넘겼지만 눈빛은 이미 다정 얼굴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 나를 기억하네. 경계와 계산이 동시에 번쩍이는 눈빛. 상대가 자신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순식간에 저울질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이런 기류를 가볍게 바꾸려는 듯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지혁아. 너 병원에는 맨날 환자하고 의사복 입고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은 가족 모시고 왔네. 우리 아버지 검사 결과 좀 보러 온 김에 엄마 다른 것도 볼 게 있어서. 너는 그냥 이사장님 따라 나온 거냐? 나도 일 때문에 왔지. 엄마 상담 잡아준 것도 있고 재단 일로 볼 게 있어서. 성재는 평소처럼 툭툭 반말을 던졌지만 그 옆에서 고성희는 계속해서 김다정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웃는 척하면서 시선을 피하는 순간 가방 손잡이를 꼭 쥐었다가 다시 놓는 손가락, 다리 꼬는 방향을 살짝 바꾸는 작은 움직임까지. 김다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얼굴, 저 눈, 저 말투. 고미숙이 맞다. 근데 왜 성이라고 불리는 거지? 언제부터 어떻게 이사장이 된 거지? 몇 년 전 텔레비전에서 스쳐본 적 있는 이름. 재단 고성의 이사장, 장학금 전달식. 그때 화면 속 얼굴에 어쩐지 낯익은 기운이 있었지만 설마 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대기 시간이 겹치면서 네 사람은 잠시 같은 공간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안부와 가벼운 농담이 오고 갔지만 겉으로 웃는 사람은 셋, 속으로 이를 악문 사람은 단 둘뿐이었어요. 잠시 후 이지혁과 박성재가 계산 내역을 확인한다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대기실 한쪽에는 두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병원 텔레비전에서는 다큐멘터리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옆자리 할머니는 소리를 크게 올려달라고 투덜거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또렷한 긴장만이 감돌았습니다. 고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이름 다시 말해보실래요?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어조에는 묘하게 눌린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요? 김다정은 모른 척 되물었습니다. 미숙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김다정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타이밍이었지만 이제는 물러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맞아요. 고미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얼굴이 너무 똑같아서요. 고성희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억지로 올라갔습니다.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름 쓴 적 없는걸요. 아무렇지 않은 척 느긋하게 손가락으로 가방끈을 정리하면서 말했지만 손톱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정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하네. 청주 보육원 앞 계단에 파란 줄무늬 담요에 아기 하나 내려놓던 애가 딱 그 얼굴이었는데 정확한 장소, 정확한 물건, 정확한 행동. 그 한마디에 고성희의 손가락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가방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는데도 표정만은 끝까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눈동자가 한 번 아주 빠르게 떨리는 걸 다정의 눈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앞이요? 고성희는 짧게 되물었지만 이미 목소리에서 미세한 갈라짐이 느껴졌습니다. 김다정은 그 이상 쫓아가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들춰내면 정작 알아야 할 사람들이 준비도 안 된 채 상처만 입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듯 조용히 말을 접었습니다. 사람이 가끔 헷갈릴 때도 있죠. 근데 참 이상해요. 얼굴이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가 있나 싶어서. 고성이는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 많잖아요. 가끔 텔레비전에서도 제 얼굴이랑 비슷한 사람 나오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대기표 전광판에서 번호가 울렸습니다. 75번 환자분, 내과가로 들어오세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멀찍이 서 있던 박성재와 이지혁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들어가야 돼요. 이지혁이 다정의 어깨를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네, 그래. 은호 엄마 가게 들렸다가 들어가자. 은호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아주 빠르게 거의 본능적으로 흔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 아이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는 듯한 순간적인 당황이 스쳐 지나간 뒤 다시 매끈한 미소가 얼굴 위를 덮었습니다. 그날 병원 대기실에서 스쳐간 이 짧은 만남이 이후 모든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당사자들조차 아직 몰랐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주차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저녁 햇빛이 사선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본 김다정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아까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이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정은 일부러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너무 오래된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니까 어지럽더라. 하지만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릴 때까지 그 떨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다정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말해야겠다는 생각과 차라리 이대로 묻어버리자는 생각이 계속해서 부딪히며 싸우고 있었는데요. 결국 차에 타자마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아. 네. 엄마가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할 수도 있는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네. 이지혁은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요즘 이 집 안팎의 스토리가 이미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는 느낌이라 새로운 비밀이 나와도 웬만하면 놀라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막상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진실을 꺼내려는 사람의 눈이었거든요. 또 누가 누구의 친딸이고 아니고 그런 얘기예요? 억지 농담 섞인 말이 튀어나왔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김다정은 짧게 웃다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햇빛이 유리창 너머로 들어와 대시보드 위에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다정은 핸들 위에 올렸던 손을 내려놓고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외갓집 근처에서 산 거 기억나? 충북 쪽이요? 눈 엄청 오고 기차역 멀었던데요? 그래, 거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거의 같은 풍경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허리까지 쌓이던 눈, 어른들이 거긴 원래 그래라며 웃던 그 동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야 했던 외갓집, 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작은 보육원. 그 동네에 엄마 친구가 하나 있었어. 이름이 고미숙이었지. 김다정은 차 안에서 여러 번 숨을 고르며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난한 집의 막내딸로 태어났던 고미숙.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집안을 뒤엎었고 겨울이면 술에 취해 장작더미 위에 쓰러져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옆에서 매번 울다가 기절하듯 쓰러졌다가 다음 날이면 또 밥을 짓던 사람이었고요. 중학교 때부터 이미 그 애는 여길 나가야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 다정의 목소리는 어느새 과거 속 풍경을 그대로 옮겨오는 듯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도시에 있는 언니들을 따라 밤마다 몰래 빠져나갔고 집 앞 골목길 모퉁이에서 남자들 담배 연기 사이를 지나다니던 기억. 20살 되자마자 집 나갔거든. 대전이다, 청주다 떠돌면서 술집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았어.
그때까진 에휴, 저 애도 사는 게 팍팍하니까 정도로만 생각했지. 다정이 그때 미숙을 완전히 욕하지 못했던 건 어쩌면 자신도 이해하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게 바뀌었던 날이 있어. 1999년 겨울이었어.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해였습니다. 기억 속 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내리는 눈송이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이던 날. 그날 엄마는 짐을 전해달라는 심부름 때문에 청주 보육원 근처를 지나고 있었어. 보육원 앞 계단, 밖에서 안으로 이어지는 낡은 시멘트 계단 위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담요를 끌어안고 있더라.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섞인 줄무늬 격자 담요. 눈발 사이로 그 색이 이상하게 선명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장면만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것처럼요. 담요 안에는 애가 있었어. 갓난아기.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뜨네. 애를 안고 있던 사람은 코트에 머플러를 둘둘 감고 있었고 얼굴에 진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눈이 하나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애를 안고 있던 사람이 미숙이었어. 그때 다정은 생각보다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야, 고미숙.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눈발이 그녀의 입으로 들어가 말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그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미숙이 피곤한 얼굴로 웃었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야, 다정아. 나 이제 큰일 한번 낼 거야. 그녀의 말투에는 어딘가 들뜬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꼬맹이는 계획이 없던 애야. 짐은 내려놓고 가야지. 계획이 없던 애. 그 말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애를 계단에 내려놓고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봤어. 그냥 담배 한 개비 꺼내 물더니 미안, 근데 나도 살아야 돼 한마디 하고 걸어가더라. 다정은 그 자리에서 소리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난 진짜 바보처럼 소리쳤다. 야, 다시 데려가. 내 애잖아. 근데 걔는 뒤도 안 돌아보더라. 이야기를 들으며 이지혁의 손은 어느새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걸 엄마가 직접 봤다고요? 응. 엄마, 그런 얘기 왜 이제서야? 그땐 이게 이렇게 우리랑 얽힐 줄 몰랐으니까. 그냥 나쁜 기억 중 하나로만 묻어뒀지. 보육원 문은 당시에도 낡은 나무 문이었습니다. 다정은 얼어 죽을까봐 울면서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육원 사람들 급하게 나와서 애 데려가고 신고도 하고 뭐 그러더라. 그날 이후로 난 미숙이를 다시 본 적 없었어. 그냥 서울 어딘가에서 이름을 바꾸고 살겠지.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눈앞에 딱 나타났네. 이름만 바꿔서. 고성이 이사장이라고.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지혁은 머릿속에서 걸음걸이, 말투, 웃음, 그리고 병원 대기실에서의 미묘한 표정까지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그 여자가 지은호 앞에서 엄마인 척하는 그 사람. 생각이 그 지점에 닿자 머리가 순간 하얘졌습니다. 엄마 그럼. 이미 입안에서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애가 지금 누구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김다정은 잠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육원 쪽에 한번 전화해봤어. 기록이 아직 있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날 새벽 누군가 문 앞에 놓고 간 여자아이가 있었고 나중에 서울로 입양 갔다고. 그리고 거기에는 입양 간 집의 성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희. 이지혁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물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호. 차 안에 다시 한번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요. 서로 숨소리만 들리는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김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혁아, 엄마가 확신해. 지은호는 고성이가 보육원 앞에 버리고 간 그 애야. 며칠 동안 김다정은 이 말을 어떻게 언제 꺼내야 할지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생각만 더 또렷해졌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사람은 지은호가 아니라
그 애를 키운 엄마다. 그래서 어느 저녁 일부러 정순이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겹쳐 손님이 몰릴 시간이라 식당 안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프라이팬에 고기 지글거리는 소리, 주문 들어오는 목소리, 그 틈틈이 잠시만요 하고 웃으며 대답하는 순이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한가한 틈이 생기자 다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혹시 오늘 집에 잠깐 같이 올라가도 돼요? 진짜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정순이는 김다정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요즘 애들 간이식 때문에 정신없는데 또 무슨 일이냐? 아픈 건 아닌데. 안 아픈 얘기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순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손님 계산을 동생에게 맡기고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그럼 얼른 치우고 올라가자. 내가 커피는 내려줄게. 집으로 올라가자 익숙한 기름 냄새와 밥 냄새 대신 조용한 방 안 공기가 둘을 맞이했습니다. 순이는 소파 옆 테이블에 커피 2잔을 놓고 슬리퍼를 끌면서 앉았습니다. 자, 이제 말해봐. 표정이 장난이 아니던데. 김다정은 망설임 없이 물었습니다. 언니, 예전에 은호 데려올 때 썼던 담요 있죠? 어머, 그걸 어떻게 기억해? 있긴. 왜? 순이 얼굴에 잠깐 그때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입꼬리가 애틋하게 올라갔습니다. 애 키우다 보면 별게 다 남는다. 다 버려도 그 담요는 이상하게 못 버리겠더라니까. 순이는 쑥스럽게 웃으며 옷장 깊숙이 넣어둔 플라스틱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오래된 아기 옷, 작은 털 양말, 낡은 딸랑이, 그리고 한쪽에 곱게 접혀있는 색이 많이 바랜 담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줄무늬, 군데군데 올이 풀리고 해진 자국이 있는 담요. 그 담요를 보는 순간 김다정은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깊게 삼켰습니다. 맞네, 이거야.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야, 다정씨? 정순이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김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결심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미리 사과부터 할게요. 이 얘기는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은호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지 알게 된 이상 언니한테 안 알려줄 수가 없어서. 순이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은호에 대한 얘기야? 손에 들고 있던 담요를 순이가 본능적으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김다정은 아주 천천히 1999년 겨울 보육원 앞 계단에서 봤던 장면을 다시 꺼내놓았습니다. 눈, 계단, 담요, 그리고 고미숙. 그 애를 계단에 내려놓고 가던 여자가 내 친구였어. 이름은 고미숙. 근데 지금은 고성의 이사장으로 살고 있어. 뭐라고? 정순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그대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힘이 풀려버린 듯 했습니다. 잠깐만. 다정씨, 나 지금 무슨 말 듣고 있는 거야? 김다정은 손을 꼭 모으며 이어갔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그랬어. 그날 내가 애 안고 들어간 거 아직도 기억한다고. 기록에 새벽에 젊은 여자가 문 앞에 둔 아이라고 써 있다더라. 그리고 그 애가 나중에 서울로 입양 가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다고. 정순이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은호. 그 이름이 붙는 순간 순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한참을 헐떡이다가 겨우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버린 여자가 우리의 생모라는 거야? 김다정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나도 이 사실 알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지금 은호 앞에 엄마인 척 서 있다는 거야. 정순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언니도 알지. 요즘 은호 주변에 맴도는 그 이사장님이라는 여자. 그 사람이 바로 그 미숙이야. 순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몇 주 동안의 장면들이 빠르게 재생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은호 씨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팔짱 끼던 그 여자 집 앞까지 찾아와 과일 상자 들고 서 있던 그 여자
우진이 살려야죠라며 간 이식 설득을 하던 그 여자. 세상에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정순이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자기가 평생 품에 안고 키운 딸을 한순간에 버린 사람의 얼굴과 겹쳐서 봐야 한다는 것. 그 딸이 요즘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이유가 결국 그 여자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다정씨, 근데 그럼 은호한테 이걸 말해야 해? 말하면 그 애 무너질 것 같은데. 정순이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언니를 먼저 찾은 거야. 은호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언니니까. 정순이는 담요를 더 꼭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이 살리고 엄마 팔자도 좀 고치자. 이런 소리 했어요. 간 이식만 해주면 우리 인생 반은 책임져 줄 수 있다면서.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 듣고도 그래도 은호가 망가질까봐 끝까지 못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우리 애를 버리고 간 여자였다고.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 여자는 지금도 자기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사람 같아. 예전엔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애를 버렸고 지금은 자기 목숨 길게 가져가려고 그 버린 애와 쌍둥이 오빠 간을 쥐고 흔드는 거고. 순간 정순이의 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금방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은호한테는 지금 바로 말 못하겠어요. 우진이도 실종 상태고 얘 정신줄 한 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는 확실히 알겠네요. 뭐가요? 그 여자를 우리의 주변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거. 지금 당장. 그 말에는 평생을 혼자 두 남매 키워온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한편 이지혁도 혼자 끙끙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얘기를 들은 날 밤 그는 곧장 박성재를 불러냈습니다. 둘이 자주 가던 회사 근처 허름한 호프집. 네온 사인이 반쯤 나가서 호프집만 켜져 있고 안에서는 치킨 튀기는 냄새와 시끄러운 야구 중계 소리가 뒤섞인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자마자 이지혁은 말없이 소주를 시켰습니다. 야, 오늘 분위기 왜 이래? 너 원래 술 먹자는 말 잘 안 하잖아. 박성재가 웃으며 장난을 치려고 했지만 이지혁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곤 웃음을 거뒀습니다. 성재야. 너희 이사장님 얘기 좀 하자. 박성재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우리 엄마 얘기면 지금 나 술잔 내려놓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이지혁은 한숨을 한번 깊게 내쉰 뒤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이사장님 예전 이름이 고미숙이래. 그래서? 표정만 보면 아무 감정도 없다는 듯 했지만 성재의 손가락이 잔을 탁자에 내려놓을 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람 누구나 개명할 수 있지. 그게 뭐 어때서? 성재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작은 파문이 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중간을 생략하지 않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1999년 겨울 청주 보육원 앞 계단에 애를 하나 내려놓고 간 여자가 있었대. 성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파란 줄무늬 담요에 싸서. 그 장면을 우리 엄마가 직접 봤어. 그때 그 여자가 계획에 없던 애라고 말하고 떠났다고. 술집 안 시끄러운 TV 소리, 옆 테이블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주인장이 치킨 나왔습니다 하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순간적으로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살벌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재의 눈에서 서서히 장난기가 빠져나가고 대신 묵직한 무언가가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나중에 보육원에서 서울로 입양 왔대. 설마.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 정순이 이모가 데려간 그 애. 이지혁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올리는 느낌으로 말했습니다. 지은호.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잔이 탁 하고 쓰러졌습니다. 소주가 테이블에 살짝 흘렀지만 둘 다 아무도 닦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있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야, 지혁아.
지금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너도 알지? 이지혁은 맞받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알지. 근데 나도 듣고 싶어서 들은 얘기가 아니다. 성재는 이마를 감싸 쥐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 많고 절대로 손해 안 보고 할 말은 돌려서 안 하고 상대 약한 데를 정확히 찌르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전부가 아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친엄마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술김에 접시 깨던 시절, 그때 어린 성재에게 아주 뜬금없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이리 와서 밥 먹어. 그때의 고성이는 화장도 덜 진했고 지금처럼 비싼 옷을 입지도 않았지만 어쩔 줄 몰라 우는 소년 앞에서 따뜻한 국을 떠주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미운 구석과 고마운 구석이 기묘하게 뒤엉켜 있던 세월. 성재야. 이지혁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누굴 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얘기야. 내 새엄마가 버리고 간 애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고 지금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 거다. 박성재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깔린 분노와 혼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내 엄마가 지은호 앞에서 엄마인 척 못하게 막아야지. 이지혁의 말은 정답이었고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성재는 피식 쓴웃음을 흘렸습니다. 너는 맨날 그렇게 정답만 말해. 그래서 듣기 족같을 때가 있다. 그래도 맞는 말이지. 맞지. 그래서 더 열받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재는 잔을 다시 세우고 소주를 한 번에 털어 넣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 한우진은? 그 이름이 나오자 이지혁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네 사람 마음속에서 동시에 끓어오르고 있는 진실의 반쪽이었고 나머지 반쪽은 아직 누구도 꺼내지 못한 채 깊이 숨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반쪽이 세상 위로 올라오는 순간 이 이야기는 또 한 번 돌이킬 수 없게 흘러가게 되겠지요. 하지만 아직은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고르며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